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이 죄송합니다. 지금은 내부 수리 중이라 손님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왕이면 여기서 묵고 가려고 했는데. 그럼 전에도 저희 여관에 묵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 좀 오래되긴 했지만. 예,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 같은 분 때문에라도 영업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뭐 워낙 시설이 낡아서요. 대신 다른 여관을 안내해드리죠. 아니에요. 어디 여관보다는 민박을 조용하게 할 만한 곳은 없을까요? 아, 그럼 저 통구미 쪽으로 가보시죠.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방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맙소. 예. 저 손님, 지하실 디스코 클럽은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술 드시려면 오십시오. 손님도 별로 없으니까 오시면은 서비스 하나는 끝내드리겠습니다. 알았어. 안녕히 가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 근처에 민박을 할 만한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딘지 모르세요? 네. 저희 집도 민박을 하긴 합니다만. 아, 그러세요? 아주 잘 됐군요. 네, 저 서울서 오시는 길이세요? 예. 아유, 먼 데서 오셨군요.
시집 떠나신 지가 꽤 오래되신 모양이죠? 예.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건가요? 글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휴가철이 지나서 찾아오시는 손님이 뜸하니까 거기는 이것저것 묻게 되는군요. 자 가시죠. 이리 오세요. 아유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여기에요. 올라오세요. 예. 아유 저 손님 이제 심심치 않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예. 아이고, 아유, 원 저 손님은 왜 저렇게 습기가 없으실까? 어떤 날은 그냥 하루 종일 혼자서 바둑만 두고 계시답니다. 특별히 볼 일도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울릉도엔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꼭 볼 일이 있어야만 울릉도에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아이. 한가롭게 쉬었다 가자면은 이 울릉도만한 것도 없죠. 이분들은 저 옆집에 묵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 그러세요? 아 예. 민박도 괜찮습니다. 여긴 경치도 좋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니까요. 예. 저도 마음에 드는군요. 어이구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군요. 전 금진택이라고 합니다. 예. 전 신영이입니다. 아 이쪽은 저 제 집사람입니다. 정윤미 여사. 처음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예. 자, 어서 침부터 들여놓으세요. 자, 이리 오세요. 예. 저 그럼 아 예. 이제야 좀 덜 따분하겠군. 저 하고 있는 게 그렇게도 심심해요? 이것 봐요, 정 여사. 여행은 사람 사귀는 맛에 다니는 거라고. 당신하고 사귈 만큼 사귀었잖아. 좌우간 당신 못 말릴 사람이에요. 물론이지. 난 오징어가 아니니까. 어머?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서 나오세요, 어서! 아, 여보세요. 아,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수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수영이라고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수영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요? 별로 물살이 센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 물살이 문제가 아니라 여긴 사고 다발적이라 말입니다. 빠지지 않고 해마다 자살자가 생기는 지역이라서 참. 아니, 내가 자살이라도 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 뭐 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튼 요즘은 바닷물도 차고 해서 심장마비를 일으킬지도 모르니 그 물에 들어가는 일은 되도록 삼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아주머니도 그만 돌아가시죠.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 참 이상한 얘기군요. 마치 누군가가 이 바다에서 자살이라도 해야 안심이 된다는 식이니. 에휴,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매년 그런 일이 생겨 왔었으니까요. 아니 대체 이 좋은 울릉도에까지 와서 무엇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하긴 경치 좋겠다. 외롭고 쓸쓸하겠다. 자살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이것도 괜찮겠죠. 아이고, 그런 끔찍한 말씀 마세요. 전 그런 얘기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하다고요. 이는 농담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군가가 꼭 자살을 해야 한다면은 그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여보, 그거 참 재밌는 얘기군요. 나도 후보 중에 하나가 되는 셈인가요? 아유, 글쎄 그런 끔찍한 말씀 마세요. 그렇잖아도 그냥 가슴이 조이는 판인데 아니 왜요? 집히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사실은 저 구석방 손님 때문에 걱정이에요. 꼭 무슨 일을 저지를 뿐만 같아서.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꼭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통 말씀도 안 하시고 사람 만나길 꺼려하시거든요. 그 일종의 염세주의자인가 보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러면은 술도 마시고 얘기도 털어놓게 될 테니까요. 아니 근데 그분 지금 어디 있죠? 글쎄요. 통 바깥 출입을 안 하시던 분인데 오늘 저녁엔 낚시들 들고 나가시더군요. 사장님의 43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로 43이 되신 거죠? 고맙군. 내 생일까지 기억해주는 사람은 미스체뿐이야. 재혼 안 하세요? 자신 없어. 사모님을 못 잊으시는군요. 죄송해요.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군요. 아니야. 오늘 같은 날은 죽은 마누라 생각도 좀 해야지. 좋은 여자였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 너무 일렀어. 그럴 줄 알았다면 다르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이젠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사장님은 아직 젊으세요. 그렇게 생각해? 인생은 40부터라면서요? 어쩌다 이렇게 불쑥 떠나와 버렸을까?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견딜 수 없도록 추악해져 버렸을까? 이제 와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내 몸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추악한 죄질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좀 이상하군요.
바다를 보면서 사람 얼굴을 그리다니. 전 모델을 앞에 놓고 바다를 그릴 때도 있어요. 그래요? 문외한이라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제 그림에 대해 선생님을 이해시켜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예? 제가 초면에 방해를 해드렸군요. 실례했습니다. 초면은 아니잖아요. 응? 전 선생님을 배에서도 뵙고 어제 낮에도 배웠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실례는 제가 먼저 한 셈이에요. 예? 어저께 순경이 선생님을 불렀던 것은 저 때문이었어요. 그래요? 선생님께서 수영하고 계신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순경이 돌아가라 그러더군요. 위험하다면서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렇게 가을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뭘 그러시느냐고요. 그랬었군요. 하지만 그건 실례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순경이 부르지 않았더라면 전 바다 저 먼 곳까지 헤엄쳐 갔을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랬다면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순경의 말처럼 자살자가 생길 뻔했군요. 솔직히 말해서 전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럼 부인께서는 제가 실례를 한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푼 셈이군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군요. 예? 얘기를 하다 보니 배가 고파요. 사실은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아침 사주실 생각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은혜를 갚도록 하죠. 덕분에 오랜만에 포식을 했어요. 그거 참 다행이군요. 근데 그 얼굴 누굽니까? 누구 말해요? 그림 속의 얼굴 말입니다. 모델 같은 건 없어요. 있다면 아마 남편이겠죠. 그런데 그 얼굴 뭐가 이상했나요? 아닙니다. 좋은 그림 같았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물어봤을 뿐이에요. 엉터리예요. 전 좋은 화가가 못해요. 나는 그림을 전혀 모릅니다. 학교 다닐 때 미술 선생님이 바둑이를 그려오라고 하면은 염소처럼 그려가곤 했으니까요. 어쩜 그게 진짜 그림인지도 모르죠. 그런가요? 부군 되시는 분은 같이 안 오신 모양이군요. 우린 별거 중이에요. 어쩜 아주 헤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예? 아닙니다. 난 그저 전 그림을 그리려고 울릉도까지 온 건 아니에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먼저 제의를 해놓고 그것이 괴로워서 섬을 찾아온 여자예요. 흔하디 흔한 여자죠. 그런데 선생님은 어떤 분이죠?
이건 특별 서비스입니다. 낮은 손님을 받지 않지만 일부러 찾아오셨으니까 대접해 드려야죠. 고맙군. 전에 저희 여관에 묵으셨다고 하셨죠? 그땐 아내와 같이 왔었다네. 아, 그럼 아닐세. 적당히 드세요. 낮술은 해롭대던데. 그러지. 걱정해줘서 고맙구만. 그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까마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최상무. 참 소개해드리죠. 우리 대일 기획에 새로 입사한 신영엽 씨입니다. 유망한 카필라이터죠.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카피라이터라면은 문과 출신입니까? 아니요. 미스터 씨는 천문학과 출신입니다. 천문학과 좋죠. 근데 하늘의 별을 연구하시던 분이 어떻게 지상의 카피라이터가 되셨습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하긴 생각에 따라서 모두게 다 어쩌다 보니죠. 하기야 천문학과 출신이 취직을 했으니 하늘의 별에 앉은 셈이죠. 그럼 신상은 별을 따신 셈이로군요. 그런 셈인가요? 자, 어서 술이나 듭시다. 그러십시다. 하늘의 별을 따신 신상을 위해서. 그리고 학과막기 상과 우리 대일 계획을 위해서. 여자도 없이 건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은 일 있으면 우리도 끼워 주셔야죠. 그래. 어서 이리 와. 아이고, 이런 젠장아. 어디 있다 이제 오는 거야? 난 질투하는 남자 제일 귀엽더라. 애인이 많은 걸 어떻게 해요? 꽃띠도 한창이잖아요. 근데 이 신사분들은 누구시죠? 학과막기상. 이 녀석들이 버릇이 없긴 한데 그래도 순정파입니다. 순정. 나이 학과막기는 순정에는 꼼짝 못합니다. 별명부터가 순정 학과막기니까요. 안 그래? 이봐 미스터 신. 수고. 자네 대체 왜 그래? 자네가 학과막기상을 접대하는 건가? 학과막기상이 자네를 접대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학과막기는 덩어리가 큰 광고주라고 하지 않았나? 모터사이클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파트 수출 담당이야. 알고 있습니다. 난 자네 생각해서 일부러 끌고 나온 걸세. 광고 문안 작성 같은 건 두 번째 문제야. 자네의 주 임무는 광고주를 어떻게 구워 삼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노력하겠습니다. 자네 그만 돌아가게. 학과막기 그 자식은 나 혼자서 처리할 테니까. 에이. 나에게 있어 회사 생활은 위증을 해야 하는 법정의 증인과 같은 것이었다. 누구나 하는 회사 생활을 가지고 웬 엄살이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의 운행을 관측하고 우주의 신비에 공감하며 오염되지 않고 순결하게 살고 싶었던 내 꿈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현실로 닥쳐온 밥벌이로 해서 산산조각이 난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밤하늘을 바라보는 대신에 허위와 부도덕을 강요해왔다. 거리의 여자들처럼 벌거벗은 광고 문안을 써야 했고 광고주를 잡기 위해 온갖 어릿광대 노름을 해야 했다. 나는 고통스러웠고 정말 견뎌낼 자신이 없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스터 신. 대성공이야. 그 하까마끼란 친구 말이야. 이제번에 좀 엉뚱한 데가 있더군. 자네의 그 어눌한 포즈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이 광고회사 직원들이란 게 되게 입만 반지르한 사람들인데, 자네를 보니까 적어도 우리한테 속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지 뭔가. 그래서 한국판 광고는 우리 대일에서 전량을 대행하기로 했네. 대성공이야. 그러고 보니 자네 꽤 쓸모가 있어. 아니 저 사실은 나한테까지 어눌할 거 없어요. 그 자네 그 어리숙하고 만만해 보이는 표정, 그게 바로 카운터 펀치야. 오늘 접대할 미국 항공 동경지사 판매 과정은 자네 혼자서 만나보게. 오늘부터 자넨 단독 비행이야. 지금 즉시 경유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어서. 난 망할 자식들 접대하느라고 빵꾸난 위장을 좀 수리해야겠으니까 지금 보링해두지 않으면 난 폐차 신세야. 부탁하네. 전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어디 있나? 에드맨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야. 에스키모인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광고인들 뿐일세.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사장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야. 빈손으로 태어나서 광고를 보다 가는 걸세. 말하자면 인생을 걸어볼 수 있는 게 광고라고. 자, 출격들 하게. 알겠습니다. 자네가 천문학과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게 헬리에서에서 쫓겨난 외계인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야. 아이고, 이 빌어먹을 놈의 위장 같으니. 원더풀. 좀 해주세요. 아이고.
Mr. Shin, do you have a lover? 라바? Oh, I'm your lover. Me too. No, no, LOVR 노? no. R-U-B-B-E-R. You know? 뭐예요? R-U-B-B-E-R? 피임기구를 찾는 거야. 걱정도 팔자지. 걱정도 팔자? What's me? I'm clean. Oh, you're clean? Yes. Okay. Yeah, see you tomorrow. Have a good time. 한다. Have a good time? 우린 어떡하죠? 어떡하다니? 조금 있으면 영업이 끝날 시간이에요. 알았어. 자, 성불이에요? 간다. 아, 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끝끝내 기분 나쁜 자식이야. 누굴 깔보는 거야 지금? 난 회사를 그만두었어야 했었다. 그러나 난 하늘의 별만 쳐다보며 살 자신이 없었다. 꿈을 지니고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무서웠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더럽혀질 망정 실업자가 되어 방 한 구석에 처박혀 있을 자신이 없었다. 마침내 나는 꿈을 버렸다. 아니 무슨 낮술에 저렇게 정신없이 주무시나? 응? 신 선생님, 신 선생님.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혼자서만 몰래 술을 즐기시다니. 자네도 나빠. 사람을 혼자서 술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가볍게 드실 줄 알았는데 나중엔 때까지 쓰시잖아요. 술을 가져오지 않으면 영원 술을 끊어버리겠다고요. 뭐? 그거 참 아주 무시무시한 협박이로군요. 예? 아, 누가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술 마시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잖아도 술 생각이 나길래 그 민박집에 들렸더니 아무도 안 계시지 뭡니까? 구석방 손님도 어딜 가셨어요? 알게 뭡니까? 어젯밤엔 들어오지도 않은 모양이던데. 그래요? 주인은 두 분 선생님들을 모시고 선물 한 바퀴 돌 생각이었는데요. 그럼 실망하셨겠군요. 그렇다고 그쯤 실망에 주저앉으니 금진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술이나 같이 드시죠. 아닙니다. 전 이미 취했습니다. 아, 신 선생님 이러시면은 진짜로 실망입니다. 이제 그러지 말고 앉으세요. 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군요. 예? 다음에 한번 뭉칩시다. 신 선생님. 아니 정말 이거 왜들 이러지? 여보, 저하고 마셔요. 아무래도 이 섬에서 당신하고 어울려줄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군요. 이 참. 이봐, 미스터 한, 그 술하고 안주 좀 가져와. 예. 우리랑 한잔 하세. 알고 보면 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니까.
드시고 가세요. 낮엔 내부 수리하는 걸 지켜봐야 하니까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어? 결국 우리 둘만 남게 되는군. 마셔요. 이걸 마시고 나면은 또 뭘 하지? 당신 잘하는 거 있잖아요. 빠찡코도 하고 당구도 치고 낚시도 하고. 배를 빌어 섬을 일주하고 성인봉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야호 야호 소리를 지르고. 왜요? 싫어요? 따분해. 그럼 그만 돌아가요. 돌아가면 더 따분할 텐데. 나 이거 참, 이 사람들 참 마음에 안 드는군. 도대체가 인생을 즐길 줄을 모르니. 어딜 다녀오세요? 바람 좀 쐬고 왔습니다. 아침부터 안 보이시길래 찾아드렸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예. 자, 구석방 손님은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까? 예. 아무래도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할까 봐요. 글쎄, 어젯밤엔 꿈자리까지 사나웠다니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죠. 섬도 돌 겸해서요. 아유, 그래 주시겠어요? 옷 좀 갈아입고요. 예. 저 아저씨, 여기 저 키 크단 사람 못 봤어요? 아니 못 봤는데요. 어머, 선생님. 뭘 하고 계십니까? 그냥 배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약간 고마웠어요. 아니요, 고마운 건 접니다. 덕분에 이렇게 친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가요? 헌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예, 숙소에 같이 투숙한 손님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둘러봤지만 못 찾겠군요. 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제 저녁에 나가서 아직 들어오질 않는다고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을 태산거지 여길래요. 그래서 사람을 찾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예. 선생님답지 않군요. 예?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긴 그런가요? 만일 그렇다면 선생님이 찾아 나선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딸은 그렇겠군요. 저 사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같이 안 가시겠어요? 선생님이 찾는다는 그분 사실은 저도 마음에 걸려요. 만약 그분이 바다에 투신이라도 했다면 이 짙은 물빛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겠죠.
어쩌면 우리의 신경과민일지도 모르죠. 그래요. 그런 얘기 그만하기로 해요. 참 그런데 선생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죠? 아 참, 우린 아직 서로 이름도 모르고 있었군요. 전 신영이요라고 합니다. 조그만 광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죠. 전 유정이에요. 남편은 제 이름이 촌스럽다고 놀리곤 했어요. 실례지만 제 느낌엔 아직도 부군을 사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쩌다가 별걸.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별거를 하게 된 건 아니에요. 남편도 화가예요. 무명이긴 하지만 재능이 없어서 무명인 것은 아니에요. 재능을 쓰레기처럼 허비한다니까. 어줍지 않은 살롱 그림이나 사파 따위를 그리고 그러다 결국엔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술만 마셔댔죠. 생활력도 전혀 없었어요. 더욱 나쁜 것은 다른 사람의 그림을 비웃는 것이었죠. 심지어는 제 그림에다 구두약을 칠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천재적인 예술 가지고는 가끔 그런 기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천재 흉내를 내는데 지나지 않아요. 자기 그림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열등의식을 감추려는 것뿐이죠.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그림은 화랑가에서 제법 팔리는 편이에요. 여러 미술전에서 수상한 경력도 많고요. 나름대로는 화가로 대성할 수 있다는 야심도 있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끊임없이 빈정거리는 거였어요. 예술을 팔아먹기 위해 입상 경력을 따내고 그 입상 경력을 내세워 돈을 번다는 거였죠. 심지어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벌려거든 차라리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오라고 폭언을 퍼붓더군요. 우린 그걸로 끝이었어요. 제가 바다에 빠져 죽을 여자처럼 보이세요? 아닙니다. 갑자기 왜 그런? 그래. 전 절대로 그런 일을 저지를 만한 여자는 못 돼요. 그렇다. 나도 절대로 자살을 할 만한 사람은 못 된다. 그러나 내가 꿈을 버렸을 때 나는 벌써 자살을 한 셈이었다. 순결을 잃고 쉽게 부도덕해진 여자처럼 난 무서운 것이 없어져 버렸고 무료와 권태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 권태의 나날 속에서 발견한 여자가 아내 정미옥이었다. 이봐요, 미수장. 벌써 10시가 넘었어요. 나야 무능력자로 낙인이 찍혔으니까 안 쫓겨나려고 이 모양이지만은 미수정은 이유가 뭐요? 궁상 그만 떨고 어서 퇴근해요. 시집이나 가든지. 참. 외롭고 쓸쓸해 보여서 네 일이 손에 잡혀야 말이죠. 대체 누가 밤늦게까지 일을 시켰습니까? 상관 마세요. 난 참을 수 있지만 여사원을 이렇게 부려먹는 건 찬성 못합니다. 회사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도 돈이 필요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타이핑 청구라니 정말 지독하군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죠? 뭐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둘뿐이니까 뭔가 얘기를 해도 되지 않겠어요? 심심하기도 하고. 신영 여신 심심해서 회사에 다니는 줄은 몰라도 전 그렇질 못해요.
노처녀니까 독할 수밖에요. 노처녀는 독해야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골치 덩어리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전 내일까지 일을 끝내야 갯돈을 보일 수 있어요. 그때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부서진 인형의 몸뚱아리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은 잔인한 충동.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미스 정. 어머, 왜 이러신 거야? 미스 정. 그날 정미옥과 여관에 들었다. 달리 할 일이 없었으므로 그녀의 옷을 벗겼다. 모래를 씹는 것처럼 몸이 건조했으나 그녀는 갯돈을 붓는 일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을 해낸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변화에 쾌감을 느꼈고 그런 쾌감은 더욱 자극적인 광고 화면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위약이었다. 감미로운 언어로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내 가슴 속엔 잔설처럼 도끼가 솟아났고 그 도끼는 실핏줄을 타고 내 전신에 퍼져 견딜 수 없는 쾌감을 느끼게 했다. 얼마 후 난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곧 결혼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결혼까지 해치워 버렸으니 타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변명이 그 속에는 있었다. 그때 내 나이 33. 타락하기에 좋은 나이였다. 노경의 신비 바로 그건 녹각탐인. 참 무시무시하군. 녹각탐인에는 녹용 성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 신대리. 하지만 녹용 성분과 같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이라고? 같은 것하고 바로 그것인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야. 광고는 어차피 그런 거 아닙니까? 신대리 많이 변했군. 광고는 진실이야. 이건 안 돼. 광고주는 이런 식의 표현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효과가 있으니까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건 안 돼. 왜 안 된다는 건가?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광고윤리심의 저촉일입니다. 대안이 있나? 어차피 과자나 마찬가지니까 새로 나온 캔디를 선전하듯 동화적으로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틀렸어. 의약품 광고 효과는 심리에 영합할 때 나타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의학은 녹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입안에 털어넣게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 광고는 그대로 제작하게. 대신 약에 녹용을 쌌던 포장지라도 집어넣게 할 테니까. 예? 예. 이 카피가 신대리 작품이라고. 예, 사장님. 꽤 쓸만하군. 사장의 말대로 나는 쓸만한 놈이 돼갔다. 지나치게 쓸만해져서 주머니에 집어넣어도 좋은 돈은 무엇이든지 집어넣었다. 접대비를 가로챘으며 향응비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나중엔 내 쪽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 헤맸다. 마침내 나는 위험 수위가 넘어버린 댐처럼 부도덕의 늪을 헤맸고 내 얼굴은 철가면보다도 더욱 단단하게 무장이 돼갔다. 아이고 나중에 또 봬요. 아니 이봐요 신 과장. 한참 귀엽게 구는데 왜 그럽니까? 아까막기상 시간과 정력을 아끼셔야 합니다. 아니 무슨 좋은 스케줄이라도 있습니까? 사흘 전부터 스탠바이 시켜뒀습니다.
천문학적 엑스타십니까? 오늘 밤은 매우 격렬한 스타워즈가 될 겁니다. 오, 스타워즈. 또 하카마키상, 이거는 광고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요? 자, 그럼 먼저 나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바쁘지 않으세요? 저한테 시간을 내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말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것이 저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사모님. 전 그저 당신이 건강하고 회사에서 인정만 받으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천만에 그걸로는 부족해. 회사의 모든 걸 바쳤으니 얻는 것도 있어야지. 오늘 선물이 당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만. 자, 내리시죠, 사모님. 자, 여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모님? 어머, 이 땅도 사셨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물론이고 말고요. 꿈만 같아서 아주 불안할 정도인걸요. 불안해할 거 없어. 어차피 굴러다니는 돈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난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도 두 채나 되고. 당신 정말 괜찮은 거죠? 물론. 당신 정말 좋은 분이세요. 당신처럼 가정에 충실하고 능력 있는 분도 드물 거예요. 전 행복해요. 내가 아내에게 충실했던 것은 공범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그저 평범한 여자였으나 나는 아내를 범죄의 배후 인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뭐랄까, 헐벗고 굶주린 난민들에게 초콜릿과 빵을 던져주곤 허겁지겁 그것을 주우려고 아수라장을 벌이는 모습을 냉정하게 카메라에 담는 기분이랄까. 아내는 배를 채웠고 나는 쾌감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내가 다니는 회사 대일 기획까지 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달리 할 일도 없었던 내게 커다란 스릴을 주었다. 지독히 자학적인 스릴.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다. 신부장, 수고 좀 해줘야겠어. 말씀만 하십시오. 내게 모조리 같은 동생놈이 하나 있어. 스쿠바 제품을 가공해서 수출하던 놈인데 이번에 제품이 대량으로 크레임에 걸렸어. 부도가 나자 미국으로 도망치려다 공항에서 붙들렸지. 모조리 같은 놈, 날 절반만 닮았어도 수출 보고 훈장이라도 받았을 텐데. 하지만 어차피 내 동생이야. 그래서 급전이 필요해. 그런 일이라면 최상무님께서 적임자 아닙니까? 이건 최상무한테는 비밀이야. 난 되도록이면 소문이 없이 일을 하고 싶네. 최상무는 너무 커졌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51%야.
그 중에서 10%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네. 알아보겠나? 물론입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우리 회사 주식은 우량 주식이니까 노리고 있는 큰 손들도 많을 겁니다. 사장님 주식 가운데서 10%가 빠져나간다면 대표이사 자리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안 나게 담보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사장님,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주식 담보는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 일이 잘 해결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담보도 없이 이 조연섭이 돈을 빌린다고? 그것도 부하 직원인 자네한테서? 죄송합니다. 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싶지를 않네. 그런 식의 빚은 딱 질색이야. 사장님, 알겠네. 자네가 담보를 맡아주게. 난 담보를 맡았을 뿐이지만 돌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미 약점을 드러낸 상대에게 더 이상 공격을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사장을 거꾸로 때린 것이 더럽혀진 내 인생에 대한 보상이라도 되느냐. 금융가에 은근히 루머를 퍼뜨려 사장의 돈줄을 묶어보려고 나머지 회사 주식도 열심히 사모았다.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을 손에 넣은 어린아이처럼 나는 들뜨기까지 했다. 아니, 신부장,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 대일 기획의 규모도 커졌으니 사장님을 회장님으로 승격시켜드리는 겁니다. 회장? 아니, 날 보고 일전에서 물러나라는 얘기인가? 연륜에 어울리는 직함을 가지셔야죠. 자네 왜 이러나? 아니,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그 반대죠. 오늘부터 이 대일기획의 사장은 바로 접니다. 뭐야? 아니, 내 놈이 지금 미쳤구나. 이봐요, 최상무. 최상무가 상황 설명을 해드리세요. 사장님, 지금 신 부장은 회사의 주식 54%를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물론 담보로 맡아두었던 10% 주식까지 포함해서죠. 사장님께서 담보 계약을 이행치 못하셨으니 그건 이미 제 소유가 된 겁니다. 어리없는 수작하지 마라! 협상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곧 주주총회는 열릴 테니까 그 자리에서 결판이 나겠죠. 뭐라고? 잃어버리 그냥. 회사를 소나기에 넣은 기념으로 아내와 함께 울릉도에 왔었다. 마냥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와의 공범 관계를 이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것은 어쩌면 더욱더 커져가는 아내에 대한 증오였는지도 모른다. 바다에 갇혀있는 섬, 원시적인 산과 짙푸른 바다를 보면서 나는 숨막힐 듯한 사리를 느꼈다.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가면처럼 웃을 수밖에 없었다. 아주머니,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까? 예, 무슨 사고가 난 게 틀림없어요.
사고 났다면 벌써 무슨 소식이 왔을 텐데요. 아유, 썰물에 휩쓸리면은 며칠을 가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죽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내 아주머니, 그 구석방 손님 대체 누구예요? 글쎄요, 저도 잘. 이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원 파악입니다. 나 금진택이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아이고 안 돼요. 아, 손님이 안 계신데 어딜 들어가세요? 글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아유. 신원을 알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주머니, 저기 손님이 오고 계세요. 아이고, 시스님. 아주머니, 여기 오징어 잡아왔습니다. 아유, 어딜 갔다 이제 오시는 길이세요? 아니, 왜들 이러시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이 오징어 찌개나 좀 끓여주세요. 아, 이 모처럼 바닷바람을 쐬었더니 살만 나는군요. 무사히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너무 말씀이 없으셔서 괜히 불안하게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예. 바다가 좋긴 좋군요. 오징어 벨 타고 오시더니 대하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를 불안에 떨게 했던 것은 바로 그 바다예요. 네, 맞습니다. 해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꼭 생긴다는 통에 은근히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고요. 자, 어쨌든 이 금진택의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 잔 더 드시죠. 예. 이봐, 미스터 한. 예. 이 집엔 밴드도 없나? 죄송합니다. 요즘엔 손님이 없어서 필요할 때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야. 그 밴드 좀 불러주고 그동안에 저 테이프라도 좀 틀라고. 예. 브루스로 말이야. 예, 응? 알겠습니다. 이 좌관 손님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즐기기엔 아주 안성맞춤이로군요. 예, 그렇군요. 자, 좀 드시죠. 자, 드세요. 한잔 받으세요. 예. 자, 한국 주시죠. 나오세요. 여사님 나오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아이, 한국 주시죠. 나오세요. 나가시죠. 제 집사람이랑 한국 주시죠, 민사랑님. 아이고, 난 춤을 출 줄 몰라요. 아니, 그런데 날 보고 사장이라니. 아, 요즘 세상에 흔한 게 사장 아닙니까? 자, 그러지 말고 한번 주십시오. 전 나한테 신경 쓸 거 없어요. 노는 사람이나 노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는 민 사장님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민 사장님께서 요즘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거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 사장님께서는 부도가 나서 울릉도까지 피해오신 거죠. 죄송합니다. 민 사장님께서 사고라도 난 줄 알고 신원을 알아야겠기에 사장님의 양복을 뒤졌습니다. 사장님의 신분증을 보고 나니까 부도를 내고 도망쳤다는 신문 기사가 생각나더군요. 나쁜 사람 같으니 난 가겠어. 아니 그 사실은 저밖엔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아닌 이상 모른 체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요? 아니 사장님께서 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 능력이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민 사장님께서 절 만난 게 행운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부도 뒤처리 말끔히 해드리죠. 조건이 뭐요? 조건 같은 건 없습니다. 민 사장님, 세상은 살만한 겁니다. 한번 실패를 했다고 해서 죽는 신용을 할 것까지 없지 않습니까? 절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 나쁜 놈! 이런 놈 말이죠? 아니 저놈은 여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질 않았어. 사람을 그렇게 놀리는 게 아니야. 여보 일어나요. 내가 사장님을 놀렸다고요? 내가 그렇게 마음 편한 놈으로 보입니까? 비키야! 도대체 뭘 어쨌다는 겁니까? 난 진심이 내가 누굴 돕고자 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닥쳐! 모조리 박살내고 말겠어! 자식 까불지 마! 입 닥쳐야! 예! 말리지 마라! 참으세요! 모조리 박살내겠어! 야! 여보세요? 파주소죠? 여기 울릉라이트 클럽인데요. 예, 사고가 생겼습니다. 예, 빨리 좀 와주세요. 아니 민태순 씨라면은 억대 부도를 내고 도망친 그 대형직물 사장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안 돼요. 그럼 바로 수배를 해야지. 에이, 울릉도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 아닌가? 자살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텐가? 여러분들은 돌아가세요. 점잖으신 분들이 싸움을 하다니 왜 그러십니까? 신원이 확인만 되지 않았으면 하루쯤 더 붙잡아 두었을 겁니다. 민 사장님 계십니까?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나가셨어요. 자, 방 안에 이 쪽지를 남겨두셨더군요. 어디요? 여러분들에게 폐의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사정은 알고 계신 바 같습니다. 쉰도 훨씬 넘은 나이에 다시는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으나 부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틸 수 있었으면 회사가 망하진 않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내가 죽거든 불쌍한 처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대신 전해주십시오.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니 허망하기만 하군요. 민 사장님! 민 사장님! 민 사장님! 여보, 당신은 먼저 돌아가요. 아니에요. 저도 같이 찾아보겠어요. 당신이 따라다닌다고 도움이 될 건 없어. 한 바퀴 돌아보고 곧 돌아갈게. 여보, 어서 들어가요. 다친 데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민 사장님을 찾아내겠어. 어서 들어가라니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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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자살한 게 틀림없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남편은 부동산 임대업을 했어요. 부모에게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죠. 하는 일이라곤 꼬박꼬박 임대료를 받는 일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요?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부터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 살 맛이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려받은 수많은 재산,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꼬박꼬박 굴러 들어오는 임대료, 써도 남는 돈, 이런 것들 때문에
남편은 무기력해져 버렸던 거예요. 여봐야 아주머니, 뭔가 확실한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그런 이유만으로는 자살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이는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 울릉도를 찾아왔었어요. 사업을 구상하든가 건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을 계획해보든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원래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해보지 않았던 분이니까요. 39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르게 살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민 사장님을 도와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어요. 이거 정말 난처하군요.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들 뿐입니다. 제가 듣기엔 충분히 납득이 가는군요. 그래요. 더 이상 질문을 한다는 건 부인께 잔인한 일이에요. 하지만 부인께서는 손을 쓸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부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라고 남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니에요. 좋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돌아가시죠. 나 민태순이요. 자수하러 왔어.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살을 해도 별 수 없을 것 같아서 돌아왔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언제 왔음, 미스체? 조금 전에요. 경찰에서 연락이 갔었던 모양이군. 네, 사장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별일 아니야. 회사는 별일 없고 네. 미스체가 회사 대표로 찾아온 건가? 돌아가세요, 사장님. 아직 돈이 남았어. 회사에선 모두들 사장님께서 사랑에 도피를 하신 거라고 얘기들 해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전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여기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죠? 돌아가신 사모님과의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이었는지, 회사를 어떻게 사장님 소유로 만드셨는지도 전 모두 알고 있었어요. 놀라시겠죠? 저도 사모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어쩔 줄 몰랐었으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사모님께서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 생활을 해오신 사장님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사모님께서는 차 사고를 당한 것을 벌받았다고 생각하셨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살아온 것이 떳떳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사모님. 사장님은 내가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속일 수가 없는 거지요. 불쌍한 분.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난 그 일을 사랑해요. 제가 여기 온 건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사모님은 사장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 몸소리를 쳤어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만 아니에요. 태질처럼 질긴 거예요. 그만해. 전 올라가겠어요. 대수님대로 빨리 올라오세요. 가겠어요. 떠나시는 겁니까? 네. 가을엔 바다를 찾아오는 게 아니었던가 봐요. 사는 일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문제더군요. 남편은 훌륭한 화가예요. 남편이 자기를 학대하고 저한테 모질지 못했다면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리지 못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화가시군요. 유 여사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살아가는 길들이 있어요. 전 그림을 그리며 살아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겠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전 모르겠습니다. 먼저 가겠어요. 선생님은 좋은 분이세요. 누구든 인생에는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요. 그럼
이제 난 혼자다. 바다의 끝, 섬의 끝까지 왔지만 여전히 난 텅 비어 있을 따름이다. 이제 곧 해는 떨어질 것이고 바다는 어둠에 묻힐 것이다. 그러나 난 어둠에 묻힌 바다를 향해 나아가리라. 그것이 비록 고통의 길이 될지라도 그 고통만이 내 몫이요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바다는 끝이 없다. 그러나 나는 어딘가에 도착할 것이다.